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아빠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야기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 환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나 필리핀 카지노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데서나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불법 환전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없으며 그냥 정보 차원에서 제 지식을 공유드리는 거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해외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환전을 할 거예요. 해외에 여행을 오신 분들은 국내에서 환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오셔서 공항이나 아니면 허가된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여행을 할 때 본인이 소지할 수 있는 돈은 미화 10,000불까지예요. 예를 들어 저희처럼 내 가족이라고 하면 40,000불까지 신고 없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서 나오는데 몇만 불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오셔서 환전을 하시는 거죠. 이민을 목적으로 콘도 구입 자금이 필요해서 환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환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에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또 관광객이 없는 관계로 환전상들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에요. 필리핀 카톡 단톡방을 봐도 페소를 사고 파는 사람이 확 줄은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환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돈을 벌고 왜 위험한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이라는 게 페소를 한화로, 한화를 페소로 바꿔주는 거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콘도를 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콘도 가격이 4밀리언이에요. 한화로 9천만 원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통해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이 10,000불, 즉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 환전상을 통해서 한국 돈을 페소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돈을 환전상의 계좌로 입금하고 페소를 현찰로 받는 거죠. 2021년 1월 11일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1페소가 22.7이에요. 4밀리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국 돈으로 9천만 원 정도인데, 그럼 환전상한테 네이버 기준 환율인 22.7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환전상은 여기서 0.4에서 1.0까지 수수료라 그럴까요? 이렇게 올려서 팔아요. 그럼 0.1을 붙여서 23.7을 기준으로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하나로 1밀리언은 2,370만 원이에요. 환전상은 4밀리언 페소를 환전해주고 4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환전일 참 쉽죠. 단편적으로 쉽게 말씀드렸지만 환전상도 페소를 사오는 가격이 있겠죠. 기준 환율에 0.3이나 0.4를 붙인 환율을 도매가라고들 이야기하는데, 1밀리언을 팔을 때 0.4에 사와서 0.6에 팔면 20만원 버는 거고, 0.4에 사와서 0.8에 팔면 40만원을 버는 거예요. 환전상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장사랑 똑같죠. 페소를 팔았으면 그 한국 돈으로 다시 페소를 싸게 사고 그 페소를 비싸게 팔고,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1밀리언씩 1회 거래 시에 40만원씩 남긴다고 하면 하루에 5번만 하면 200만원이 남는 거고, 운이 좋아서 5밀리언, 10밀리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통 회사원 몇 달치 월급을 하루만 해도 벌 수 있는 게 이 환전이에요. 자기 통장만 있으면, 또는 자기 통장이 없더라도 가족 또는 친척의 통장과 OTP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으로 오셨다가 아는 형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카지노를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환전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 카톡이 없었을 때는 필고라는 사이트에 페소를 구합니다, 팝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거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로 카톡방에 광고를 많이 하세요. 저는 환전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려 볼게요. 환전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걸리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억 이하 이렇게 처벌을 받아요. 아는 분 이야기에 따르면 징역은 거의 없고 벌금도 몇백에서 몇천 이렇게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환전 금액이 작은 사람의 벌금은 몇백만 원 정도겠죠. 작다 크다의 기준은 100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몇 년간의 거래 금액이 1000억 미만이면 작은 거고 1000억 이상이면 큰 거고요. 통장에 환전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하니까 손대손이라는 방법도 사용해요. 필리핀에서 페소를 다발로 받으면 한국에서 원화로 현금을 뽑아서 주는 거죠. 또는 한국에서 원화로 받으면 필리핀에서 페소로 주는 거고요. 이게 자료도 남지 않고 안전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환전이 또 위험한 이유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에요. 요새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한국에선 하루에 ATM에서 뽑을 수 있는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통장에 송금을 하면 돈을 뽑기 전까지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려고 하면 증빙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은요, 5천만 원을 하던 1억을 하던 송금을 하는 즉시 페소로 받으니까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돈을 뽑는 것보다 이쪽에서 거래하는 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니까 여기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럼 1억을 송금하고 받은 페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카지노마다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선시티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닐라의 선시티는 마카오의 선시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마카오까지 가지 않아도 마닐라의 선시티 계좌에서 마카오의 선시티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의 자금 세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마카오에서 돈을 인출하면 아주 쉽게 보이스피싱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페소를 살 땐 후하게 쳐주기 때문에 몇십만 원이 아쉬운 개인 환전상들이 많이 당한다고 들었어요.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건 알기가 힘들어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환전을 해온 환전상들도 당하니까요. 보통 환전은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계좌이체 화면을 보여주면 페소를 받아요. 근데 요새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계좌이체 하는 척 하면서 카톡으로 계좌번호를 전달해주고 이쪽으로 얼마 송금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송금한 내역의 스크린샷까지 받아서 보여주면 환전상들도 그 자리에서 입금한 건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OTP를 누르는 척도 한대요. 저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아무하거나 거래하지 않으니까 보이스피싱한테 당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내 거래처에서 당하면 내 통장도 같이 묶이니까 정말 또 조심해야 돼요. 통장이 묶인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 제 통장에 보이스피싱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통장이 잠기는 게 아니에요.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두 달 후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환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왜 잠겼는지 물어보면 그때서야 몇 월 며칠 누구랑 거래하셨는데 이 송금 받으신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자금이라 묶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나만 묶이느냐? 제가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두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에 제가 거래한 모든 통장이 전부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가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의의신청서를 은행으로 보내면 풀어주기에 하겠지만 그것도 며칠 또는 몇 달 걸리고 은행에 가야 하고 귀찮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매매 차익을 위해서 환전을 했고 그 금액이 크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에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귀찮아지는 거죠.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으면 다행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는 정말 피말리는 거죠. 제가 아까 환전해서 돈 번 사람은 본 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고를 당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사람이 돈이 앞에 보이면 욕심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제가 몇 번 거래를 했어요. 저는 돈을 송금받았고 그래서 페소를 건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카지노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게임이 하고 싶어요. 손님 돈인데 그 돈을 다 카지노에 잃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손님이고 돈을 많이 땄어요. 항상 필리핀에 오면 따라다니는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한테 한국 돈으로 환전해와라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그 동생이 들고 튀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회사 어카운트에서 돈을 전부 인출해가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게임을 해서 다 잃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카지노 또는 환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번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고 안 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일이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환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어요. 정말 간단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불법이고 위험성도 정말 큰 일이 이 환전이에요. 눈먼 돈 쉽게 벌려다가 돈도 다 털리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얘기도 하고요. 법률상으로는 매매 차익을 보지 않는 3,000불 미만의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패소를 살 때는 관계가 없지만 패소를 팔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통장을 사용하여 원화를 입금을 하는지 또 여권 등의 신분증을 보고 본인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